예, 무슨 단독이 계속 쏟아져서 단독부터 좀 처리를 하고 단독이 뭐 너무 많아. 굉장히 많은데 이 상황에서도 이제 조선일보는 헌재가 이렇게 우리한테 약간 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정영식 재판관이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또 기사도 그 조선일보만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더만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MBC랄지 JTB랄지 이런 곳에서 뭐 한겨레도 마찬가지고요. 단독 기사가 나오는데 그게 싹 다 여인영 그다음에 이진우의 부하들이잖아요. 네네네. 그 부하들이 그때 그 상황이 맞아요. 그게 계엄이 내란이 맞아요. 끌어내라고 한 거 맞아요. 공포탄도 준비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쭉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 다음에는 심지어는 여인영 쪽에서는 아마 저 방첩사에서는 증거인멸도 시도를 했나봐. 똑똑한 애들 좀 골라가지고 메모 좀 적어. 메모를 적어놓고 체포 명단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뭐 이래라. 뭐 모든 게 다 나오고 있는데 뭐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조선일보는 또 여론을 호도하고 말이죠. 지금 미치겠네요. 그래야 되니까 초조하잖아요. 조선일보 입장에서도. 근데 조경태 의원 말이 딱 맞아요. 예. 손바닥에 왕자는 쓸 수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를 수는 없다. 그렇죠. 그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예. 같아. 아니 저도 언론도 뒷북을 치는 게 뭐냐면 이미 12월 한 7, 8일 경유 중에 소위 여인영의 모든 지지사항 자체가 전화통화 녹취로 나왔다고 기사로 다 나온 내용들이에요. 지금 그러게요. 이게 무슨 뭐 새롭게 확인된 게 아니라 그 당시 현장에서 여인영이 자기가 모르고 마이크 켜놓고 끄질 않아서 모든 것이 다 공유됐다는 내용이 다 나온 내용들 가지고 지금 짜맞추는데 갑자기 이게 특종이 되고 뭔가 예를 들면 새로운 것이 발견된 것이냐. 단독이 되고. 그러니까 초반에 이 상황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이 정리가 안 되고 중간에 윤석열 체포 과정이 길어지게 되면서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깜빡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또 언론이 예를 들면 새로운 걸 발견한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볼 때는 언론도 참 바보 같다. 자기들 스스로 다 아는 내용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이냐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언론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 빙의하는 거죠. 이제 새로 안 거야. 그때는 몰랐던 거야. 좀 제가 좀 웃겨요. 이런 걸 보면. 그런 측면도 있네. 예. 근데 이제 뭐 지금 이제 계속 확인을 다시 한번 또 해주는 것도 필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측이 계속 뭐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가령 이런 네.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B1 벙커 애초에 구금 시설이 아니다. 예. 구금 시설이 아닌데 내가 거기다가 정치인들 구금하라고 했겠느냐. 네. 그래서 정치인들 구금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MBC 보도 보면 뭡니까? 다른 구금 장소까지 준비했어. 그렇죠. 그 애초에 지시를 받고 네. B1 벙커를 확인해 보니까 좀 좁더라. 그렇죠. 구금에 적합하지 않아가지고 다른데 미결 수용소를 알아봐가지고 여기다 구금을 하면 되겠습니다까지 보고를 했다. 그러면 여기가 B1 벙커가 구금 시설에 적합하지 않아가지고 애초에 지시를 했다는 게 사실이 아니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한 어떤 보고까지 올렸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가. 그렇지. 그리고 계속 지금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메모에 대한 어떤 신빙성 이런 것들을 윤석열 측에서 완전히 무슨 뭐 판타지로 갖고 가고 있거든요. 지금 조선일보도 그걸 굉장히 띄우더라고.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하는 얘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지금 이 707 특수임무단장, 그 다음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진술이 다 왔다 갔다 하고 흔들려가지고 완전히 지금 탄핵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거의 기사를 쓰고 며칠째 이제 그렇게 쓰고 뭐 그러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게 지금 여러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게 지금 홍장원 전 1차장에 대해서 그 메모에 대해서는 윤석열 측에서 뭐라고까지 하느냐. 이게 이런 얘기 아닙니까? 홍장원 1차장이 애초에 막 적은 메모는 자기가 봐도 글씨가 막 날라다녀가지고 이거 알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정설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좀 써봐라. 보좌관한테. 그리고 원본 메모는 이제 없어졌다 이거 아닙니까? 그걸 두고 윤석열 측에서는 봐라. 그럼 원본 메모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 추가로 적은 메모가 조작됐는지는 알게 뭐냐? 그리고 추가로 적은 메모가 잘 보니까는 글씨체가 이상하다. 글씨체가 심지어 야당 정치인 글씨체랑 비슷한데? 이거 대신 써준 거 아니야 누가? 박보 의원 글씨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다니는
상황이거든요. 여인형은 뭐야 여인형? 그런데 네. 보도를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뭡니까? 방첩사에서 애초 불러준 내용이잖아요. 그거는 그렇지. 방첩사에서 불러준 걸 적은 거 아닙니까? 네. 방첩사에서 불러줄 때 옆에서 들은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누구누구들을 체포해라는 거를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경찰에도 전파하고 뭐 이랬다는 건데 전파하기 위해서 또 이걸 전파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방첩사 내에서 그 명단을 들은 사람들이 적은 메모, 즉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체포 명단하고 홍장원 1차장의 메모하고 일치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언론계 용어로는 크로스 체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메모가 어. 홍장원 전 1차장 얘기, 이 탄핵 심판정에서 한 얘기대로 홍장원 1차장이 꾸며낸 내용이냐?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얘기도 어이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얘기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근거는 뭐냐? 인원, 요원, 의원으로 계속해서 용어가 변화돼 왔다. 윤석열은 인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근데 이제 1분 만에 이제 아닌 걸로 드러났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거는 군인에 대해서만 인원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쓰지 않아. 그랬더니 이것도 언론이 팩트 체크해봤는데 이 민간인에 대해서 다 인원이라고 했죠. 기자들 김치찌개 끓여줄 때 인원이라고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하느냐?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에 대해서 인원이라고 안 한다는 소리야. 이래가지고 더 이상 따지기가 싫은데 핵심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한 말들의 맥락이 다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지 않도록 다 조치를 취해라라는 맥락으로 다 연결되는 얘기들이니까 이게 사실은 인원인지 요원인지 의원인지는 상관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전부 다 얘기가.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거짓말. 다 확인을 해보면은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150명이 되면 안 된다라는 지시를 받은 거는 명확하다. 다른 건 다 어쨌든지 간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적인 거를 꼬투리 잡고 있다가 명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지금 안 맞는 얘기이거나 쓸데없는 얘기를 다 꼬투리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 가지 보도라든가 지금까지 보도의 맥락을 짚어보면은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죠. 윤석열 측은. 그러나 이거를 조선일보 같은 어떤 이런 내란 일보나 이런 데서는 이게 마치 무슨 뭐 이유가 있는 얘기인 듯이 와 탄핵의 근본적인 얘기가 흔들리고 있어 이런 얘기를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 이런 한심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좀 궁지에 또 물리니까 검찰 진술 조서도 문제가 있다. 그거 어떻게 증거로 채택하냐. 이거 가지고 시비 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내용도 예. 우리가 다 변호인 입회해야 했다거나 아니면 공판 중심주의인데 그걸 갖다 놓고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을 해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걸로 이제 그동안은 검찰 말이 거의 아니, 진리였잖아. 이 사람. 심지어 윤석열 지지층에서 지금 뭐라고 막 쓰는지 아십니까? 커뮤니티에? 뭐라고 써요? 역시 검수완박을 해야 한다. 검찰이 이렇게 무서운 녀석들이다. 나쁜 완전히 놈들이구나. 이걸 날조해가지고 이렇게 다음 권력에 줄댔구나 네. 검찰이 이 나쁜 이렇게 놈들. 공소장을 날조해갖고 써놨다. 네. 검찰이 수사하면 안 된다. 검수완박이 네, 근데 답이다. 저 말이 뭐가 문제? 저 지금 좀 무서운 얘기인 게 뭐냐면 예. 실제로 자기가 재판에 가서 검찰 진술에 대해서 아니라고 번복하면 이게 증거로 예를 들면 활용 안 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판을 까는 게 지금 김용현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네 사람을 다 찾아가 가지고 그러니까. 뭐 자기가 무슨 변호인인데 자기가 왜 법률적인 조언을 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제가 볼 땐 증거를 회유하거나 고영인 증거를 변호사라는 인멸하거나, 사람. 증거를 맞추려고 하는 행위가 그러니까 지금 다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검찰 진술 조서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재판이 벌어지게 되면 나 그때 검찰이 날랐다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거짓 진술을 했어라고 짜맞추는 전략 자체가 저는 그쪽 그 내란 세력의 변호인단 라인에서 충분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짜맞추고 이런 은폐하고 작은 우기고. 얘기에 대해서도 명확히 저희가 좀 체크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알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두머리잖아요. 예. 윤석열은 우두머리거든요. 예. 내란 그러니까 내란의 우두머리든 뭐 어찌됐든 대통령 국민을 대표하는 우두머리든 예. 우두머리였던 거 아니에요. 우두머리가 어떻게 쫌생이보다도 더 못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게 맞다. 왜냐하면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아니 야당의 폭거에 맞서는 경고형 계엄이었다. 경고하라는 거, 경고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극우 진영에서는 계몽령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럼 떳떳하잖아. 떳떳하면 떳떳하게 행동하면 되잖아요. 다 책임을 부하들한테 다 떠넘기고 난 다음에 자기는 아무 책임 안 지겠다?
이런 비겁한 태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두머리가 이미 될 자격이 없다. 우두머리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맨 밑에 부하 정도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전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선전선동에 되게 능하구나. 북한이. 공안검사 출신들이 옆에서 석동현 변호사도 그렇지만 네. 공안들이 옆에 포진하고 있어서 그런가? 공안이 그걸 공부하는 자리 아니에요? 헌정 질서를 지키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게 공안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는 것 지키기 위해서 상대의 어떤 논리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선동하는 법도 터득을 했구나.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질서 지키는 것보다 선동하는 것도 무지하게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석동훈 변호사가 딱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석동훈뿐만 아니라 권영세 뭐 비대위원장은 공안검사 출신 아닌가 마찬가지잖아요.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